자, 오늘 밤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 될까요?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장 간밤에 또 떨어지는 거 보고 와, 진짜 무섭다 하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네.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또 바라봐야 될지, 또 오늘 밤에는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갖고 또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챙겨주십시오. 네, 지난밤에 하락한 거는 우리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장 후반에 이제 올랐던, 그러니까 75bp 발표하면서 올랐던 부분을 다 되돌리면서 이제 끝났다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좀 이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지난밤에 장이 열리니까 이게 정말 경기 침체가 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되면서 시장이 쭉 하락하면서 여기에 이제 하나 플러스 해가지고 연준에서 실업률 올라간다 그러더라. 이제 이것까지 추가가 되면서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게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금리가 다음번에 1%포인트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두려움을 좀 키우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존의 어떤 가격 상승,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시장에서 어떤 그 해고되는 실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소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더 확산되면서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떤 시장의 상황들이 이제 8월 달 정도까지, 이제 9월 달까지는 어쩌면 8월 달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점을 찍을 수 있다. 그리고 9월 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9월 달부터는 조금씩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좀 지켜보는 게 뭐냐면 변동성 지수를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VIX라는 코드를 쓰는 변동성 지수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과 이제 역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죠.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빅스의 가격은 옵션의 시간 가치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잘못 들어갔다가는 크게 손해보는 그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빅스가 왜 40달러를 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되게 시장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40달러 돌파해야지 이제 콜옵션 쪽에서 손실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이제 다시 반등의 기회를 찾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이제 파생시장에서 이제 조금 쓰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지금 그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게 2배 정도가 나는 게 맞아요. 40불 넘어갔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32불대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어땠나, 금리 인상기의 빅스가 정말 어떻게 움직였나를 봤더니 2016년, 17년 그 당시에도 금리가 올랐죠. 그리고 2004년부터 2006년 그때도 금리가 쭉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오를 때 빅스가 2배 상승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2배짜리를 상승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 가격이라는 거는 좀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패턴을 반복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빅스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은 뭔가 좀 시장하고 어긋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보시는 분들 지금 빅스 보면서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가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엑슨모빌이라든가 쉘이라든가 이런 회사에 서한을 보내 가지고 공식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서한 보내서 도와달라가 아니라 비난을 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공급을 제한해서 가격이 오른다. 당신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21% 추가 세금 매기겠다. 이렇게 좀 공언을 해놨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또 그동안 묶여있던, 사실 미국 본토 내에서는 채굴을 그동안 허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한 13만 에이크 정도를 이번에 또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요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지금 석유 업체들을 좀 조율을 하고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번에 오랜만에 또 갑니다. 7월 달에 가는데, 지금 보면은 그동안 이제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그 살해 사건이 있으면서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배우를 지목을 했죠. 그러면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가서 사우디하고 이제 유가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유가 이런 것들을 좀 끌어내리려는 그런 노력들을 할 거라고 얘기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미국의 석유 굴착기 가동 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933개인데 1월 달에도 970개 정도 790개 정도 됐거든요. 이제 지금 한 733개 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1000개까지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늘어나면 유가가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 선행지표 발표되는데 지금 조금 약간 이렇게 곡선이 좀 궤적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표 보시면은 하락할 때마다 이제 리세션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 이게 환영사를 하는 거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지 굉장히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역할에 대한 어떤 그런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환영사 정도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연준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이벤트 데이인 것 같아요. 오늘 밤에도 어떤 이야기를 과연 그가 할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 공부 들어갈게요. 오늘은 어떤 기업을 공부할까요? 네,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이제 했던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다라고 정평이 나 있으니까 이 말을 한번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오늘 제가 가져온 기업은 AR 기술 기업, 그러니까 증강현실 기술 기업입니다. 위미 홀로그램 클라우드라는 중국 기업입니다. 오늘 중국 상해지수 혼자 잘 올라갔죠. 그래서 중국이 요즘 굉장히 분위기가 밑바닥부터 굉장히 빠르게 뭔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증강현실 기반을 해가지고 홀로그램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인데, 우리가 간단하게 용어만 알아볼게요. VR, AR, MR, XR, D2D 이런 게 있는데, 가상현실이 있고요. 그리고 증강현실, 요즘 그 포켓몬고 게임 많이 하시죠. 그리고 MR, 혼합현실, 여기에 이제 소리 같은 것들을 융합시키는 그런 겁니다. 냄새도 넣고요. 확장현실, XR,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XR에 있어서 가장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을 다 합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촉감까지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의 기주국이나 이런 거 없이 이런 것들이 기계 대 기계, 그리고 기계 대 사람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현실을, 가상현실을 지금 꾸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주력이 일단은 증강현실 산업인데, 연평균 한 40% 정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 회사의 기술력을 우리가 일반 단순하게 보게 되면은, 일단 지난 3월 달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VR 관련된 그 제품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기술력이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통신산업협회에 그쪽에서도 또 정식으로 회원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기술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마라, 이런 정도의 어떤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어떤 그 가격이 2달러까지 지금 하락을 해 있어요. 굉장히 이제 낮은 가격인데, 아직 이제 벤처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흐름을, 수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1억 7천만 달러 정도 시가총액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는 한 7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 시장 기대치에서 떨어져 있고, 거래량이 최근에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좀 줄어들었는데, 요럴 때 좀 더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떻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보면은 최근에 이제 3년째인데 영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세를 굉장히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순손실이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거는 위안화로 나온 거고요. 2021년도 매출이 달러 기준으로 1억 4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영업 비용이 좀 급증하면서 순손실이 3,500만 달러 정도 나왔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순현금 보유, 부채 빼고, 부채에 있는 거 그걸 빼고 순현금이 1억 달러 이상 지금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업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시장에서 최근에 한 1년 동안 꾸준히 좀 하락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순이익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따지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목표가 1차적으로는 한 3달러 50% 정도만 잡아보시고, 그 이후에 다시 보고요. 그리고 손절매가는 아래쪽에 1달러 75센트 잡으시면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이마이 홀로그램 클라우드, 이 기업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한번 투자에 조언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앞서 말씀 주셨던 버핏의 어록, 모두가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이것 또한 좀 마음속에 새겨넣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했고요. 작가님,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힘든 한 주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어제 하루 조금 오르고 그것만 빼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이 하락했던 그런 일주일이었는데요. 다음 주는 또
또 새로운 장이 펼쳐지겠죠.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그냥 다 잊고 우리 다 푹 쉬시기입니다.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